안녕하세요. 두더지개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날씨도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노예, 아니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이 끝나면 곧장 집에 뛰어들어와서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100번 정도 새로 고침하거나 편집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나마 운동을 좋아하는 제 친구 덕분에 평일에는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사 마치고 바로 운동까지 하고 집에 와서 조금만 쉬다 보면 11시가 되더라고요. 시간은 참 잘 가는데 벌써 이렇게 상반기도 다 지나가니 여러 가지로 조바심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7월 9일 토요일, 덥긴 한데 잠도 안 오고 딱히 약속도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몇 달 전에 서울에서 대전까지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알고 보니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용산역에서 오전 6시 반에 카드를 찍어 조조 할인을 받고 약 20분 동안 승강장에서 기다리다가 평택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저번에는 천안역까지 가서 버스로 갈아탔었는데 더 가까운 평택역까지만 가서 지하철 요금을 아끼고 시간을 잘 맞춰서 평택역에 가끔 오는 천안버스를 타고 3번 정도 무료 환승을 한다면 대전까지 더 싸게 갈 수 있다는 이론이 있어서였습니다. 고생길이 눈앞에 보이네요. 저야 호기심에 해보는 거지만 절대 따라 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8시 40분 정도에 평택역에 도착한 저는 다음 버스의 환승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고 원래 아침을 잘 먹지 않지만 오늘 하루가 왠지 험난할 것 같기 때문에 근처로 나와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9시 20분에 평택역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성환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성환터미널에서 다음 버스를 기다렸는데요. 중간고사에서 올백을 맞은 성환중학교 2학년 김지훈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환터미널에서 다시 환승해서 천안역으로 향했습니다. 천안역에는 약 10시 35분 정도에 도착했는데요. 눈앞에서 아깝게 다음 버스를 놓쳤네요. 20분 정도 더 기다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한 번 더 환승을 받아야 하는데 저처럼 이런 짓을 하는 분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인터넷에 나와 있는 환승 규정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만약 환승 인정 횟수가 초과돼서 요금이 발생한다면 그냥 천안 호두과자나 사먹고 서울로 올라가 버릴 생각입니다. 과연 환승이 될까요? 대동리 갈게요. 그냥 찍을게요. 다행입니다. 천안역에서 환승하여 세종시 대곡리에서 내린 저는 다음 버스를 타기 위해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날씨가 참 덥네요. 맞습니다. 요즘 정말 주식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투자한 종목이 코로나 전부터 약 3년 동안 조금씩 구매를 해왔고 한때는 2배 이상으로 뛰어서 기뻤는데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았더니 지금은 반토막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주변에 이 종목을 많이 추천했었는데 지금은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고개부터 숙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죠. 11시 50분에 오는 991번 버스를 타고 세종 중심가로 향했고 세종 시외버스 터미널에는 1시 15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왔네요. 뭔가 몸이 많이 뻐근한 것 같습니다. 곧이어 몇 분 기다리지 않아 바로 오는 655번 버스를 타고 대전 쪽으로 향합니다. 원래는 B1이라는 급행버스를 타면 바로 대전역으로 가지만 그렇게 되면 300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런 시골길을 거치는 완행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대전 노원역에는 오후 1시 50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지하철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그것 또한 100원 더 비싸기 때문에 타지 못했고 101번 버스를 타고 약 50분 정도 걸려서 대전역 쪽에는 약 8시간 만인 2시 40분 정도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3,750원으로 와서 저번보다는 약 600원을 아꼈는데 왠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싸게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을 듯합니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으로 온 김에 유튜버들이 많이 먹는다는 매운 김치, 실비김치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있더군요. 소머리 국밥을 주문하고
그 유명한 실비김치를 먹어보았습니다.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것은 배추와 매운 고춧가루의 맛 단 2가지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단맛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주를 먹다가 도수가 높은 보드카나 진 등을 먹었을 때의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맵지 않았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속에서 매운맛이 올라왔습니다. 김치로 유명한 집이지만 소머리 국밥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시원한 국물이 매콤한 김치와 잘 어울렸고 이 정도면 맛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며 저에게는 하나의 공식이 떠올랐습니다. K는 T 곱하기 C, KTX는 약 2만원에 1시간, 무궁화호는 약 1만원에 2시간이니 두 팩터, 즉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더지개미 방정식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정식은 이번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 8시간 만에 3,750원이 들었으니 기존 교통수단으로 얻어진 K값 약 2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간 이 방정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시간의 가치가 사람들마다 다르다면 어떨까요? 어차피 저는 그날 약속이 없었고 아마 집에서 쉬면서 유튜브 새로 고침 200번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이 없었을 때의 시간의 가치를 보정하는 L값을 공식에 추가하겠습니다. K는 T 나누기 L 곱하기 C. 이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동할 때 시간과 비용의 관계를 설명하는 두더지개미의 공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